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소당 이야기 한자 오늘 제 59강을 시작합니다. 59강 첫 번째 글자는 다발로 묶은 삼줄기의 껍질을 나누어서 가려낸다는 가릴간인데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가릴간의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앞강에서 배웠던 묶을속이 있고 그 가운데 8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발로 묶여진 삼줄기의 껍질을 나누어서 골라내는 가릴간입니다. 다발로 묶여졌던 삼줄기의 껍질을 나누어서 골라내는 가릴간입니다. 이 가릴간은 굳이 우리가 알아야 할 활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글자 익힐련을 배우는데 이 글자도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거 하려면 다 톱어서 이게 떼야 이게 떼요. 이빨에는 이빨이 없어서 이제 손을 떼요. 이게 터져요. 한 줄 한 줄 정성껏 삶을 꼬아 실을 만드는 첫 번째 과정. 새끼 꼬듯이 반을 갈라서 네. 이으고 길게 이어주시는 거네요. 3이 3배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오롯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입을 것이 마땅치 않아 해입던 3배 옷이 요즘은 도리어 귀에서 보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그러면 익힐련의 글자 구조는 실사가 있고 앞서 배웠던 가릴간이 결합되어 있죠. 3배 실로 가려낸 삼줄기의 껍질을 능숙하게 연결해가는 익힐련입니다. 3배 실로 가려낸 삼줄기의 껍질을 능숙하게 이어서 가는 익힐련입니다. 익힐련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세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씻을 세자에 익힐련을 써서 서투르지 않고 능숙하다는 뜻인데 깔끔하고 품위가 있음을 세련이라고 합니다. 연습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익힐련자에 익힐습을 쓰면 학문이나 기술 또는 예술 따위를 익숙하도록 되풀이하여서 익힌다는 뜻이 연습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거느릴령, 옥깃령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이 명령령이고 빨간색 부분이 우두머리를 뜻하는 머리혈입니다. 자, 그래서 거느릴령의 뜻은 명령을 하는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의 우두머리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다는 뜻이고 이런 명령하는 군주가 입는 옷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늘어지는 옷을 입고 있는데 옥깃이 늘어지듯이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일사불란하게 늘어진다는 옥깃령의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명령하는 조직의 우두머리, 거느릴령, 옥깃령. 명령을 하는 조직의 우두머리가 거느릴령, 옥깃령입니다. 거느릴령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요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긴할 요자에 거느릴령을 써서 사물의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줄거리를 요령이라고 합니다. 영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영도자 할 때 거느릴령자에 인도할 도를 쓰면 거느리고 지도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이끌어감을 영도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헤아릴료입니다. 쌀을 바가지로 말통에 퍼담아서 그 양을 헤아려 본다는 헤아릴료입니다. 글자 구조를 보면 쌀미가 있고 곡식 바가지나 곡식 통을 뜻하는 말두가 있죠. 자, 그래서 헤아릴료의 글자 이야기는 쌀이나 곡식 따위를 바가지로 말통에 퍼담으면서 양을 헤아리는 헤아릴료입니다. 쌀이나 곡식 따위를 바가지로 말통에 퍼담으면서 양을 헤아려 본다는 헤아릴료입니다. 헤아릴료가 들어간 활용어에는 요리라고 하는 말이 있죠. 헤아릴료자에 다스릴 일을 쓰면 입에 맞도록 식품의 맛을 돋구어서 조리한다는 뜻인데 재료의 양을 잘 헤아려서 조절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요금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헤아릴료자에 쇠금을 쓰면 일정한 금액을 헤아려서 내는 돈, 그 값을 요금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무리류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엇비슷하게 많은 숫자, 그 비슷한 종류를 무리라고 합니다. 먼저 글자 구조를 보면 쌀미가 있고 개견이 있고 머리혈이 있죠. 쌀미는 곡식의 종류고 개견은 가축이나 동물의 종류고 머리혈은 그 중국 북방에 있는 소수민족, 그 인종의 종류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쌀, 개, 머리인데 곡식의 종류를 뜻하는 쌀미, 가축이나 동물을 뜻하는 개견은 인종과 민족을 뜻하는 머리혈이 결합된 무리류입니다. 곡식을 뜻하는 쌀미, 가축이나 동물을 뜻하는 개견, 많은 인종과 민족을 뜻하는 머리혈이 결합된 무리류입니다. 자, 무리류가 결합된 사자성어에는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리류, 서로상, 조칠종을 쓰면 엇비슷한 물건은 같은 무리끼리 모아두고
또 사람의 성품이 비슷한 사람이 서로서로 모인다는 뜻이 유유상종이란 말입니다. 네, 다음 배울 글자는 법률입니다. 법과 규칙을 붓으로 써내려가면서 기록한다는 것이 법칙률입니다. 네, 법칙률의 글자 구조를 보면 걸을 척이 있고 붓율이 결합되어 있죠. 여기서 걷는다는 것은 글을 써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붓이라는 뜻이 있죠. 자, 그래서 이 글자 이야기는 법과 규칙을 써가는데 붓으로 기록한다는 뜻을 가진 법칙률입니다. 법과 규칙을 글로 써가는데 그 붓으로 기록한다는 뜻을 담은 법칙률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뜻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죠. 천편일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천천자의 책편자, 한일자의 법칙률을 써서 여러 편의 글과 시에 격조나 변화가 없이 비슷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특색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천편일률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언덕육입니다. 글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땅을 뜻하는 흑도가 있고 여덟 팔이 보이고 또 땅을 뜻하는 흑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덕육의 글자의 의미는 흙이 솟아오른 그 높은 땅을 뜻하는 언덕육입니다. 흙이 솟아오른 그 높은 땅을 뜻하는 언덕육입니다. 주로 다른 글자와 결합하는데 그 옆에 글자를 보겠습니다. 옆에 글자가 뭇육입니다. 여기서 뭇이라고 하는 말은 지구에서 바다를 뺀 그 나머지를 뭇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글자 구조를 보면 언덕을 뜻하는 언덕부가 왼쪽에 있고 앞서 배웠던 언덕육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언덕은 흙이 높이 솟아오른 땅이라고 하는 뭇육입니다. 언덕은 흙이 높이 솟아오른 땅이라고 하는 뭇육입니다. 뭇육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대륙하면 큰 대자에 뭇육을 써서 지역이 넓은 육지를 대륙이라 하고 육상이라고 하면 뭇육의 위상을 써서 물이나 공중이 아닌 그 땅의 위를 육상이라고 하죠. 네, 다음 글자는 발알망입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사람의 눈으로 쳐다본다는 발알망입니다. 이 글자의 원래의 글자 구조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있고 그 안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사람이 쳐다보고 바라보고 기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모양은 남아있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세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망할망이 있고 달월이 있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중요한 인물을 뜻하는 청간임입니다. 임금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모양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재밌게 기억해 봅시다. 자, 전망대에서 달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임무, 전망대에서 달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임무로 기억합니다. 전망대에서만 달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그 임무를 뜻하는 발알망입니다. 전망대에서 달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그 임무를 뜻하는 발알망입니다. 망양지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발알망 큰 바다야, 큰 지에 탄식할 탄을 쓰면 넓은 바다를 보고 탄식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남의 그 원대한 꿈에 감탄해서 나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을 비유한 것이 망양지탄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칠목입니다. 여기서 친다는 것은 가축이나 동물을 기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자 구조를 보니까 소우가 있고 회초리로 친다는 칠복이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소떼들을 기르려면 회초리로 쳐서 길러야 한다는 칠목입니다. 많은 소떼들을 기르려면 회초리로 쳐서 길러야 한다는 칠목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칠목에 스승사를 쓰면 예를 인도하고 교회를 관리하면서 또 신자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그러한 종교적 직분을 가진 사람이 목사입니다. 네, 목장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칠목자의 마당장을 써서 소나 말이나 양 따위를 놓아서 먹이는 그 넓은 구역의 땅을 목장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59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정리해 봅시다. 자, 가릴간입니다. 다발로 묶은 3줄기의 껍질을 나누어서 골라내는 가릴간. 다음은 익힐련입니다. 3배 실로 가려낸 3줄기를 능숙하게 실로 이어가는 익힐련입니다. 다음은 거느릴령, 옥깃령입니다. 명령을 하는 그 조직의 우두머리는 거느릴령, 옥깃령입니다. 다음은 헤아릴료입니다. 쌀이나 곡식 따위를 바가지로 말통에 퍼담아 양을 헤아려 본다는 헤아릴료입니다. 다음은 무리류입니다. 살미는 곡식 종류, 개견은 가축이나 동물 종류, 머리혈은 인종이나 민족을 뜻하는 무리류. 다음은 법칙률입니다. 법과 규칙을 써내려가는 그 붓으로 기록을 한다는 법칙률. 다음은 언덕육입니다. 흙이 높이 솟아오른 그 높은 땅을 뜻하는 언덕육. 다음은 뭇육입니다. 언덕은 흙이 높이 솟아오른 땅이라고 하는 뭇육. 다음은 발알망입니다. 전망대에서 달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임무를 뜻하는 발알망. 다음은 칠목입니다. 많은 소떼를 기르려면 회초리로 쳐서 기른다는 칠목입니다. 네, 여러분 59강 한자 이야기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60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